자, 그렇다면은 탄소는 몇 분단이라고 그랬죠? 4분단이죠. 탄소는 4분단입니다. 4분단인데 4족이라는 거죠, 탄소가. 그러면은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있으면은 가장 바깥쪽에, 물론 안쪽에도 있지만 수헬리베 붕탄해서 6번이니까 원래는 탄소가 이렇게 전자가 젤로 안쪽에 2개가 돌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몇 개? 4개가 이제 나머지. 그래야지 총 6번이니까 전자가 원래는 6개 있었잖아요. 안쪽에 2개 돌고 바깥쪽에 이제 두 번째 궤도에 4개가 돌게 되는 거죠. 팔각형은 어차피 안 됐잖아요. 근데 수소를 만납니다. 수소를 만나니까 수소의 핵이 하나 있고 수소도 전자 하나가 외롭게 돌고 있는 형태고요. 이쪽도 수소와 원자가 있는데 자기도 수소 전자 하나 이렇게 돌고요. 이쪽에도 수소가 만나면은 수소도 이쪽 원자도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고요. 이쪽 수소도 역시 전자 하나를 외롭게 궤도 하나에 돌고 있는데 탄소가 제안을 합니다. 나 뺏어 먹을 생각도 없고 너 보니까 나보다 힘이 좀 약한 것도 같은데 내가 그다지 조폭도 아니고 마음씨도 그리 나쁜 것도 아니니까 우리 나도 하나 내놓으니까 너도 하나 공동 소유 내서 같이 공유결합하자. 이쪽한테도 수소한테도 계약서를 쓰고 이쪽도 쓰고 써서 결국에는 탄소 입장으로는 각각 하나씩 내놓고 하나씩을 취하면 총 1, 2, 3, 4, 5, 6, 7, 8, 8개를 채우는 모양새가 되고 수소 입장도 어차피 보면 이쪽 하나씩 얻어먹고 자기도 내놓고 그러면 2개 채우니까 만족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있는 메탄이라고 하는 가장 탄화수소의 기본적인 화합물 출발이 되는데요. 이처럼 탄소와 수소가 서로 하나씩 내놓고 하나씩 즉 한 쌍이죠. 이렇게 공동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탄소, 수소하고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처럼 그림으로 결합된 분자의 모양을 그려주는 걸 보고 나타내는 걸 보고 구조식이다.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구조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이것은 이제 분자식으로 화학식으로 그대로 써주는 것이고요. 이건 구조,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구조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탄소, 수소 화합물은 구조식을 그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조식을 그리면은 금방 명칭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특성도 금방 파악하기 쉬워요. 자고로 탄소 주변으로는 이처럼 공동 소유하는 전자쌍, 즉 2개가 한 쌍이죠. 이 한 쌍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선으로. 이 한 쌍을 선으로 나타냈다. 이 한 쌍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냈다. 이쪽 한 쌍을 선으로 나타냈다. 이런 한 쌍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데 공동 소유하는 전자쌍. 쌍이니까 2개죠. 2개를 선 하나로 표시하는데요. 탄소 주변에는 이처럼 선이 4개가 그어져야 돼요. 선이 4개 그어졌다는 것은 4쌍이니까 팔각형이 맞춰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건 메탄이었고요. 그러면은 탄소가 2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탄소 2개가 이처럼 먼저 자기들끼리 한 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이렇게 낚싯대를 들여서 하나씩 내놓고 수소가 걸려들기를 기다려서 각각 수소마다 공동 소유 모양을 취해서 이렇게 구조가 된 것은 탄소가 2개, 수소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그 다음에 탄소가 3개 있으면은 이렇게 수소를 붙이고 그러면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 프로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 4개가 되면은 쭉 이렇게.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부탄이 되고요. 자, 명칭을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끝에 안 이렇게 끝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이 될 때 탄소 개수가 몇 개 있고요. 수소 개수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가 결합이 되는 탄화수소의 종류는
그렇다면은 수소 개수가 몇 개가 될까? 이 수소 개수가 탄소 개수 곱하기 2 플러스 2 하는 개수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메탄이나 에탄, 프로판 그런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가령 탄소가 하나이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2 하면은 다 수소가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탄소가 2개이면은 수소는 2는 4에 6. 탄소가 3개이면은 8개. 탄소가 4개이면은 10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끝에가 안 하고 전부 다 명칭이 안으로 끝납니다. 안으로 끝나요. 자, 메탄. 물론 쓸 때 메탄인데 영어로 methan이기 때문에 메테인 또는 메탄 그렇게 읽는데요. 따라서 끝에가 안 하고 끝나는데 이것은 에탄, 프로판, 부탄. 그래서 안 하고 끝납니다. 명칭이, 특징이. 탄소와 수소가 만나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탄화수소류는 첫 출발이 메탄입니다. 더 이상 간단한 구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분자가.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정보 공개입니다만 제 성씨가 박씨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하면은 저는 인간의 자손이 아닙니다. 뭐 제 조상으로 설화에 의하면 R에서 깠대요. 파격거세가 R에서 나왔다고 그러네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성씨들 보면은 다 조상이 조류예요. 김씨도 R에서 나왔다, 석씨도 R에서 나왔다. 심지어는 고주머니 고씨도 R에서 깠다고 그러는데 유아분인이 R 까놓고 보니까 황금 알덩어리가 빛나서 부화가 돼서 고주머니가 나왔대요. 아무튼 이상하게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자손이 아니고 새의 자손들이 많은 것 같아요. R에서 깠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바로 유기화물 생명체가 R에서 깐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안 하는 것들을 다 명칭을 어떤 족보라고 하냐면은 R에서 깐 것들이다. 알간족이라고 합니다. 알간족, 안 이렇게 끝나는 것들. 그런데 이런 구조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가령 탄소가 2개짜리인데 탄소끼리 이렇게 이중결합 2개씩 내서 가운데 4개를 배열하고 수소를 이렇게만 배열을 해도 어차피 탄소 입장으로 보면은 가지를 하나, 둘, 셋, 4개 뻗었다는 것은 4쌍, 팔각형을 갖췄다는 것이고 이쪽 탄소도 마찬가지고 수소 입장으로는 가지를 하나만 뻗으면 한 쌍, 2개를 갖췄다는 게 되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수소 개수가 탄소 개수 곱하기 2만 하면 맞아 떨어지는 것들인데요. 그쵸? 2개씩 붙는 거죠. C2H4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탄소가 3개이면은 수소가 6개가 붙으면 그렇게 모양이 되고요. 탄소가 4개면은 수소가 8개. 이렇게 개수가 나오는데 이런 구조로 된 분자들은 명칭이 다 어떻게 끝나느냐? 알간족들은 명칭이 안 이렇게 돼 있죠. 메탄, 에탄, 프로안, 부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하고 돼 있고요. 프로하고 똑같이 시작되는데 하고 시작되는데 뒤에는 안이 아니고 뭐냐? 아에이호우 다음에 n으로 끝나요. n. 그래서 이런 것들은 R에서 깬 것들이다. 그래서 R캔족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다 N으로 끝납니다. N. 물론 붙여서 읽으면 에텐이라고 합니다. 프로펜, 프로펜이죠. 부텐이죠. 이렇게 명칭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더 싫어서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탄소끼리 3중 결합을 해서 공유전자쌍을 3쌍을 두고 3쌍이니까 나도 3개 너도 3개 그러면 총 여기서 6개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한 쌍씩만 밖으로 꺼내서 수소를 끌어들여서 결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소 개수는
탄소 개수 곱하기 2 한 것에 오히려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2는 4에 빼기 하면 2개죠. 그래서 구조가 C2H 요거보다 오히려 수소가 2개 줄어서 2. 그 다음에 C3H 2개 줄어서 넷. C4H 다음에 2개 줄어서 6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 아해히호우 인으로 돼요. 인 끝에가. 알칸족 이것은 알킨족이라고 합니다. 알크라고 하는데 알크에서 나온 안족, 엔족, 인족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에틴이에요. 에틴. 이제 받침을 옮겨서 적을게요. 여기서는 이것은 뭘까요? 프로프인이니까 프로핀. 이것은 무틴. 그렇게 푸틴 아닙니다. 부틴이에요. 부틴.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별명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별명이 있는 거. 보통 이 한 것들은 수소가 따뿍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탄소끼리도 최소한의 하나씩만 고리라고 주변에 수소를 최대한 붙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포화, 탄화, 수소류라고 그래요. 포화, 만땅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집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집안의 대들보를 이어라 해서 가장에게 밀어주는데요. 이게 가장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탄소 하나의 가장, 탄소 2개 붙어 있는 집안의 가장, 탄소 3개 붙어 있는 집안의 가장, 4개 붙어 있는 집안의 가장. 아무튼 이쪽 저는 다 가장인데요. 요것들은 탄소 1개, 2개, 3개, 4개 그 분단마다의 어떤 독특한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포화탄화수소, 만땅으로 붙어 있는 탄화수소 종류라고 하고요. 집안에서도 형제들이 많으면 요즘엔 그러면 안 되지만 형제 자매를 어른들이 부모님들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옛날 의식으로 부모님들이 그렇죠. 장남 무조건 집안 책임지는 제사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짓고 밀어주고 막둥이는 막둥이라고 그래서 귀엽고 그래서 색동옷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애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화 형 보시면 알죠. 원빈 씨 나오는 드라마. 물론 둘째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둘째가 야물어요. 왜? 형만큼 대접 못 받고 막내만큼 귀여움 못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라도 욕구 충족하고 주로 일 저지르고 다니고 일 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둘째는 N으로도 끝나지만 명칭을 일 내고 다닌다. 그래서 일렌이라고도 별명을 붙입니다. 따라서 에틴 대신에 에텐 대신에 에틸렌 일을 내고 다닌다. 프로펜 대신에 프로필렌 프로필렌. 부텐 대신에 부틸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렌을 산화시키면 산화프로필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에틸렌을 산화시키면 산화에틸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산화에틸렌 그러면은 C2H4가 에텐 또는 에틸렌이니까 이게 산소 하나가 붙어서 산화가 되면 산화에틸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산화가 된 산소가 소잔에 띈다고 그랬죠. 화합된 에틸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통째로 불러주는 겁니다. 이런 명칭은. 자,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남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너무나 기대치가 크다 보면 정신줄 놔버리는 장남이 생기는데요. 간혹 정신줄 놔버리는 장남. 나사가 하나 살짝 빠진 겁니다. 자, 그럼 뭘까요? 여기에서 수소가 하나가 빠져나가요. 삐져나가는 거죠. 여기도 수소 하나가 삐져나가요. 여기도 수소 하나가 삐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자 역할을 못합니다. 분자 구실을 못해요. 바보 온달 되는 겁니다. 물론 온시성을 지금 표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냐? C2H5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 빠지면 CH3 하나 빠지면 C3H7 C4H9 이렇게 되는데요. 분자가 아닙니다. 좀 띨띨하죠? 나사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띨띨기라고 그래요. 띨띨기. 띨띨기. 그래서 알킬기라고 하고요. 끝에 명칭이 띨띨하면서 띨자가 붙어요. 이건 메탄인데 메탄이 띨띨하니까 메틸기. 물론 기자 붙여요. 메틸 그렇게 읽고요. 이것은
에탄이 띨띨해서 에틸기. 기자 나중에 떨어집니다. 화학명칭 붙일 때는. 요건 프로파인 띨띨하니까 프로필기. 부탄이 띨띨해서 부틸기.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분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분자가 제대로 되려면 이 바보온다를 사람으로 장군으로 만들어주는 평강공주가 붙어야 됩니다. 평강공주가 어떻게 붙느냐? 살아있는 생명체 와가지고 착 붙어서 분자가 되게 해주는데 섹시한 평강공주가 왔어요. 관능기가 붙는 거예요. 따라서 관능기는 반드시 띨띨기에만 붙어요. 띨띨기에 붙어서 제대로 분자를 만들어주고 이 분자들은 이 띨띨한 것들은 탄화수소로만 된 것들은 기름하고 똑같아서 주로 맛도 없고 독성도 없고 물에 녹지도 않고 그런 기본 성질만 갖고 있는데 독특한 섹시한 관능적인 관능기가 달라붙으면은 관능기가 흐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관능기가 물에 녹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관능기가 달라붙으면 그 기름이 다 물에 녹아버려요. 수용성 액체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관능기가 OH기가 있는데요. 알코올기라고도 합니다. 알코올기, 수산기 또는 히드록스기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또는 페놀기라고도 부르고요. 명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띨띨한 알킬기에 달라붙는 OH는 명칭을 알코올기라고 그러는데 알코올기라는 건 이제 나중에 분자 명칭을 볼 때는 끼를 띄거나 소소를 띨니다. 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CH3에 분자가 못 됐는데 OH가 달라붙었다? 그러면은 메틸 알코올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메틸 알코올. 공업용 알코올이죠. 그러면 C2H5에 OH 붙으면 에틸 알코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통째로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CH3 메틸, C2H5 에틸 띄어내고 O 수화, E 탄화 이렇게 읽지 않아요. 이걸 통째로 에틸, 메틸, 프로필, 부틸 이런 식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숫자는 배열되는 의미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명칭들이 붙여지고 일정하게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안 이 두 번째면 n 또는 1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C2H2는 에틴인데 막둥이로서는 두 번째 대에서 2세대에서 처음으로 나온 막둥이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세틸린이라고 부릅니다. C2H2를 다른 별명으로는 아세틸린 이렇게 부르고요. 원래 명칭은 에틴이고 다른 별칭은 아세틸렌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탄화수소류 기본적인 명명법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숫자가 어떻게 배열되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 명명법과 그 다음에 장남들에 속해 있는 1세대 장남, 2세대 장남, 3세대 장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장남들이 나사가 하나 빠졌을 때 수소가 하나 부족해서 떨어져 나갔을 때 분자구실을 못한다. 띨띨하게 된다. 그래서 띨기라고 하고 메띨기, 에띨기, 프로필기, 부띨기 이렇게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관능기가 달라붙어서 사랑구실하게 만든다. 분자를 만들고 그러한 분자가 됐을 때는 관능기가 하자는 대로 한다. 기름은 원래 독성이 없는데 관능기가 아주 표독스러운 관능기가 달라붙으면 독성 물질이 되고요. 물에 녹는 것이 오면은 수용성 물질이 되고요. 마취 성질을 지닌 것들이 달라붙으면 마취성을 지니게 되고요. 그래서 관능기도 많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관능기 여러분이 해봤자 5가지나 6가지 정도만 외우면 갖다 붙이는 대로 물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관능기 성질로 구분해서 하면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알데히드 붙어 있다. 알데히드 CHO인데 조라고 읽으면 안 돼요. CHO가 통째로 원자단처럼 생명체에 달라붙는 원자단은 관능기라고 붙이고 유기화합물, 탄소, 수소가 결합이 된 식물 이파리나 동물의 간에서 합성이 되는 생명에서 결합이 되는 탄화수소류에 달라붙는 원자단은 특별히 관능기, 섹시한 기운이라고 불러주고 바위덩어리 암석 같은 데서 나오는 무기물질 화합물에 이런 게 원자단, 원자덩어리가 달라붙어서 단체로 구물구물 붙어다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원자단이라고 부르고 원자단은 다른 말로 뭐냐면 젖복과 똑같은데 주머니에 나 뒤질지도 모르는 칼 품고 다닌다고 해서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라디칼. 여러분 암기하기 쉬우라고 그러는 것이지 연상해서 외우라고 그러는 것이지 진짜로 나 뒤지는 칼이 소리가 아니고 라디칼.
원자단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탄화수소류에 붙어있는 원자단을 관능기라고 부르는데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무기물질에 붙는 것과 생명체 화합물에 유기화합물에 붙는 게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많이 복습을 하시고 떠올리시고 자꾸자꾸 반복해서 외우시면 좋겠다. 화학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원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시면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기율표 정리합니다. 수소로부터 1. 수리나칼 2. 배마칼 3. 비알 4. 탄규 호질인 6. 산항 7. 불연부역 8. 헬레아까지만 외우시고 헬레아크세라, 크립톤, 크세논, 라돈 있는데 라돈하고 수소하고 이어서 이렇게 대각선을 끊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왼쪽 밑으로 갈수록 성질이 달라지고 영쪽은 이쪽은 아예 제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7쪽은 주로 전자 하나를 빼서 팔각형을 채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성질이 되려고 하고 6쪽은 전자 2개 뺏으려고 하고 5쪽은 전자 3개. 1쪽은 전자를 오히려 하나 털려서 양성자 하나가 짝이 없는 플러스 1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고 2쪽은 플러스 2, 3쪽은 플러스 3. 4쪽은 어떻게 할까요? 뺏고 뺏기고 한다면 뺏는다면 마이너스 4, 뺏긴다면 4개 가장 바깥에 있는 거 털려서 양성자 4개 핵이 짝이 없게 되면 플러스 4가 되기 쉬운데요. 이런 반응보다는 4쪽은 차라리 4쪽이 들어가면 어쩌게 한다고? 공동 소유 방법을 보통 취하게 되는 공유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성질 띄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전기 성질 없어야 돼요. 어떻게? 플러스를 만나야 돼요. 플러스를. 양성자가 꼬라지 내고 있는 양의 성질을 띄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음의 성질을 띈 것들을 만나야 돼. 정기적으로 서로 상쇄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을 없애는 방법, 플러스 1 만나면 해결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2를 없애는 방법, 우리가 산수적으로 생각해 보죠. 플러스 2 만나도 되고, 플러스 1짜리를 2개 만나도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1짜리 2개 만나면은 1, 수, 리, 나, 칼 써놓고 2개 만나면 H2, Li2, Na2, K2 이렇게 써봅시다. 그런데 6조, 6산왕이니까 산소 하나 만나보죠. 산소 쓰면은 결합이 되는 거죠. 1분단에 플러스 1짜리가 다 2개가 붙어 있는데 6분단에는 마이너스가 2가 되려고 하니까 결국 계산해보면 플러스에 마이너스 그러면 정기적으로 0, 전기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읽을 때는 거꾸로 읽는다 그랬죠. 앞에 약한 쪽 뒤에 센 것이니까 뒤에서부터 산화수소죠. 원래는 이게 산화수소죠. 산화, 리튬, 산화, 나트륨, 산화, 칼륨이에요. 그냥 산화 2칼륨하라고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산화 칼륨, 산화 나트륨, 산화 리튬, 산화 수소 이렇게 읽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히 1분단이 2개가 왔다면 플러스 2의 성질이 그 안에도 하나만 있어도 플러스 1에서 꼬라지를 내는데 2마리가 달라붙으면 플러스 2의 꼬라지 되지 않겠어요? 6분단이 거기가 또 딱 하나가 가면은 마이너스 2의 꼬라지니까 플러스 2 꼬라지와 마이너스 2 꼬라지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로! 전기 성질이 없어지겠죠. 산화수소는 물이라고도 부르죠. 별명이 물.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걸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위험물로 바로 넘어갑니다. 요건 정상이에요. 위험물 아니에요.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금속이 녹슨 것이고 그냥 수소가 반응해서 물 된 거예요. 위험물 아니에요. 물 보고 위험물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나 산소가 더 붙었어요. 정상에 더 붙었어요. 그걸 뭐예요? 지나치죠. 지나칠 과자를 씁니다. 투 붙은 자고 쳐봐요. 그러면 과자가 붙어요. 과산화수소, 이산화수소라고 안 읽어요. 과산화수소, 과산화리튬,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수소 그러면 상온에서 액체로서 육류위험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첫 번째 분명이 되고요. 과산화리튬,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이렇게 들어가면은 인류위험물의 금속 과산화물로 분류가 됩니다. 위험물 공부가 금방 명칭과 함께 분자식과 함께 모양과 함께 금방 끝나버리는 거죠. 이처럼 화학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기초로 공부하면 어느 팀에 공부하고 있는 팀에 유물 물질명을 거의 다 분자식과 읽는 방법과 명칭을 다 알고 들어가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분단과 6분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2분단은 자체적으로 플러스 2가 되기 쉽고 6분단은 마이너스 2가 되기 쉽죠. 왜? 6분단은 6개까지는 채워져 있으니까 전자 2개 더 빼앗아서 팔각형 채우려고 하는 거죠. 전자 2개가 새로 들어와서 꼬라지를 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씩 만나면 되는 거예요. 2분단에 한 마리, 6분단에 한 마리 오면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되면 0이 되어서 전기 성질이 없어지죠. 써보는 거죠. 배, 마, 카 쓰는 거죠. 6분단도 하나씩 오는 거예요. 읽을 때 거꾸로 읽죠. 산화, 베릴륨, 산화, 마그네슘, 산화, 칼슘. 위험물 아닙니다. 금속이 녹슨 거예요. 금속이 부식된 거예요. 근데 산소가 이게 정상인데 산소가 더 붙은다고 칩시다. 과하게 붙은 거죠. 2 붙었어요. 그러면 이 산화 베릴륨이라고 안 읽어요. 산화 베릴륨이 원래 출발이었는데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으니까 과산화 베릴륨, 과산화 마그네슘, 과산화 칼슘 이렇게 되는데요. 역시 금속이 과산화가 된 것이니까 금속 화산화물이 되겠죠. 인류 위험물이 강한 산성을 띠는 산성염, 소금이거나 금속 화산화물이 된다 그랬는데 바로 이 금속 화산화물이 이런 거예요. 금속 화산화물의 형태는 산소가 뒤에 붙어 있고 거의 다 앞에 이처럼 금속 원소가 쓰여져 있는 것들이죠. 자, 설명드렸던 거예요. 1쪽 원자 1개와 7쪽 원자 1개가 만나면 1쪽 원자는 플러스 1이 되려고 그러고 7쪽 원자는 마이너스 1이 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질이 없어져서 분자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1쪽 원자 2개가 만날 때는 플러스 1의 성질이 되는 것이 2마리니까 통칭적으로 플러스 2가 되기 쉽고요. 6쪽 원자 1개는 6쪽은 마이너스 2가 되기 쉽죠. 자체적으로. 균형이 맞습니다. 전기적으로. H2O, H2S도 되죠. 6산황이기 때문에 수소하고 2개하고 1분단 2개 만나면 H2O. 수소 2개하고 S하고 만나면 황화수소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도 원래 거꾸로 읽으면 산화수소, 황화수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 밑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1분단 2개하고 1분단 1쪽 2개하고 6쪽하고 하나하고 만나면은 다 분자가 된다. H2, 수, Li2, Na2, 칼륨2,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 황 그러면 다 되죠. H2O, H2S, Li2O, A2S, Na2O, Na2S, K2O, K2S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가령 Na2S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황화, 화합된 황화, 나트륨 그렇게 읽으면 되죠. Li2S 그러면 황화, 리튬 그렇게 읽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숫자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분자식 읽는 것도 되게 낯설어요. 이걸 처음에 화학의 기본이 없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거 가운데 숫자 등장 어쨌든 숫자 읽어주고 어쨌든 안 읽어주냐. 숫자 읽는 것은 드물어요. 숫자 읽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원소 똑같은 건데 여러 개의 형태가 결합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제1, 제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제1, 제2가 없이 그냥 아예 분자식에 써진 숫자 자체를 읽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탄소하고 수소, 산소하고 만날 때 이런 형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산화탄소, 산화탄소 읽는 게 맞는데 산화탄소가 두 가지가 나오죠. 산소와 탄소가 결합된 형태가.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산소 하나가 결합다 해서 1산화탄소, 산소 2개가 결합다 되었다고 그래서 2산화탄소라고 구분을 해주는 것이지 원래 읽는 방법은 이거나 탄소 산화물입니다. 탄소가 산소와 화합된 물질이죠. 탄소 산화물. 자, 분자식을 읽고 쓰는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유기합물 제이라고 하는 경우는 탄소하고 수소가 주 재료가 되는 생명체에서 결합되는 물질, 즉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 빼고 읽는 방법이고요. 표기할 때, 쓸 때는 약한 것이 앞에, 플러스 전기 성질 띄는 거 앞에입니다. 뭐 족별로 앉으면 1, 2, 3, 4족이 앞에 쓰여지는 것이고 5, 6, 7족이 뒤쪽에 쓰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센 것이 뒤쪽에 쓰여져요.
자, NA와 CL, NA가 1쪽이고 CL이 7쪽이었죠. 17 그대로 읽고요.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읽어줘요. 센 것부터. 그 다음에 가운데 명칭 가운데 먼소 들어가면 소자는 생략하고요. 대신에 화학적인 결합 의미인 화자를 붙여서 읽어준다. 수소가 약해서 1쪽 플러스 1이 되기 쉽고요. 1쪽. 이건 7쪽이죠. 누가 세요? 염소가 세죠. 어떻게 센 줄 알죠? 폰염 벌써 서열 3, 4위 안에 들죠. 폰염. H는 한참 뒤죠. 세면은 세다, 약하다 이미 서열에 결정된 거 알죠? 뺏기죠, 전자. 하나 뺏어 먹죠. 7쪽이니까 왜 8분단체 올리면 마이너스 1. 그라이도 1쪽은 뭐예요? 최외곽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털려서 플러스 1. 자, 정기적으로는 플러스 1 마이너스면 제로가 되죠. 자, 읽는 방법은 거꾸로 읽는다 이런 소리죠. 염소 성분과 수소 성분이 결합되어 있어요. 여기가 숫자가 나오더라도 숫자는 읽지 마시고 원소의 성분만 읽는 거예요. 염소와 수소가 있는데 가운데 소가 어때요? 소가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는 중간 명칭 소는 생략한다, 없앤다. 염수소 아니고요. 대신에 뭘 넣는다?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염화수소. 이렇게 읽는 게 맞고,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기체 상태냐 액체 상태에 따라서 기체로 되어 있을 때는 염화수소 기체 그렇게 읽어주는데 사원에서 액체로 되어 있을 때는 염산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H 성분과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산이라고 하거든요. 산. 그래서 염소가 결합된 산이다. 그래서 염산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탄소의 결합 그림으로 설명드린 건데요. 다시 복습이죠. 탄소가 들어가면 4분단이라 센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로 뺏거나 뺏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 소유 결합한다. 대부분 생명체에서 합성되는 분자가 많고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있다. 있을 유 기운. 그래서 유기 화합물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탄소 자체는 젤로 안쪽에 2개 돌고 있지만 가장 바깥쪽에 4개가 삐져나와서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4개가 삐져나와서 돌고 있는데 그래서 4분단 4족이 있는데 어차피 팔각형이 못 되기 때문에 8개 채우는 방법은 4개 뺏어오거나 4개 털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동 소유를 취한다. 수소를 초빙을 해요. 4마리를. 사방에 둘러놓고 너 수소 이리 와봐. 너 전자 하나 갖고 있잖아. 니도 하나 내놔봐. 나도 하나 내놓을게. 너도 하나 내놓으면 나도 하나 내놓을게. 각각 계약서 4장 쓰고요. 공동 소유를 하면 수소는 어차피 탄소하고 1대1로 계약을 맺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2개만 이렇게 계약 맺은 거고 이쪽도 2개만 이쪽도 2개만 이쪽도 2개만. 그러나 탄소 입장으로 보면 총 8개가 팔각형 채워지는 형태가 돼서 안정이 되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탄소 중심으로 공동 소유한 쌍을 선으로 긋고 그 다음에 수소 표시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분자를 구조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림으로 표시한다. 이 공유 전자쌍은 탄소 결합물일 때는 4쌍에 즉 선이 4개 그어지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선이 4개가 뻗어진다. 각각 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가운데끼리 자기끼리 3쌍 뻗어서 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아세틸렌을 나타내는 C2H2라고 하는 지금 구조를 나타낸 거죠. 자, 그 다음에 탄화수소는 다 기름 종류입니다. 탄소는 탄소가 몇 개 붙든 수소가 몇 개 붙든 간에 전부 다 이게 기름 종류이고요. 덩치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탄소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증발하기가 쉬워요. 대표적으로 CH4 메탄인데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천연가스. 이걸 액화시키면 액화천연가스 LNG라고 하죠. C3H8 프로판이잖아요. C4H10 그러면 부탄이라고 읽습니다. 명칭법에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판과 부탄이 골고루 비율이 섞여져서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석유가스예요. 이것을 액화를 시키면 액화소유가스 LPG가 됩니다. 그런데 탄소를 보면 여기는 1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 그러는데 탄소 개수가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하는데요.
메탄은 무려 몇 도에서 마이너스 162도에서 증발을 하고 프로판은 마이너스 42도에서 증발을 합니다. 마이너스 42도. 부탄은 마이너스 0.5도에서 증발합니다.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점점 올라온다는 거죠. 탄소가 많아지면 그만큼 많이 무거워져요. 왜냐? 탄소의 원자량이 탄소는 수헬리베붕탄 6번인데요. 짝수번호일 때는 원자량이 곱하기 그래서 12가 되고요. 수소는 1번인데 1번이면 홀수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1이 3이냐? 그게 아니고 이건 예외. 원자량이 1입니다. 수소는 원자량이 1이다. 따라서 메탄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4, 12에 1 플러스 4. 그 다음에 12에 3개, 일자리 8개면 44가 되고요. 12에 4개, 일자리가 10개라면 58이 되는데요. 점점 원자량이 증가해서 무거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공기 같은 경우는 공기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질소가 78%, 질소 기체는 N2라고 쓰고요. 산소 기체가 O2가 21%, 아르곤이 약 0.9% 이렇게 들어있는데 질소 N은 하나의 원자량이 14입니다. 산소는 원자량이 18입니다. 예. 질소도 수헬리베붕탄질 7번인데 홀수일 때는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은 원래 10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은 7번이면 7이 14 플러스 15가 돼야 되는데 예외 14이고요. 산소는 수헬리베붕탄질산에서 몇 번이죠? 수헬리베붕탄질산 8번이니까 16입니다. 16, 18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거 C, H, O, N 이게 몇 가지 종류만 대여섯 가지 종류만 원자량을 알고 있어도 이 어차피 원자가 결합해서 조합이 돼서 분자라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분자량 서로 비교하고 분자량이 무거운 것부터 골라라. 분자량이 가벼운 것 또는 분자량이 공기보다 무거운 거 이런 거 등등을 따지게 될 텐데요. 질소가 N2면은 분자량은 14짜리 2개니까 28, 산소는 O2니까 16짜리 2개면 32A인데요. 공기는 섞어져 있는 거니까 요 중간쯤 되겠죠. 28짜리가 78%, 조금 무거운 32짜리가 21%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공기 분자량이 약 29가 나오는 거예요. 28짜리 0.78 플러스 32짜리 0.21 이렇게 프로테줄에서 대략 합산을 하면 평균을 내면 약 29 정도 나온다. 그래서 어떤 기체가 뭐 사료위험물이든 뭐있든 가연성 기체가 발생을 했어요. 위험물질이 증발해서 그 기체가 가라앉을 것이냐? 공기보다 무거우면 가라앉을 것이고요. 29보다 숫자가 높게 나온다. 그만큼 질량이 많이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고요. 위험물은 고민할 거 없어요. 대부분 한두 가지 빼놓고는 다 공기보다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깔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상에 깔린다. 증기가 잔뜩 나와서 가연성 가스가 깔린다. 따라서 화재 진압 현장에서도 가연물이 타고 있다가도 돌탄가스가 깔리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연성 가스가 깔려 있다. 폭발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하셔야겠죠. 자, 이처럼 탄화수소 종류 가운데서 탄소, 수소가 있는데 이 탄소, 수소 가운데에서 가령 메탄이 있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소를 떼어내고 이 자리, 수소가 있는 자리에 7쪽의 원소를 결합시키는 것을 보고 탄화수소 종류를 할로겐화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7쪽 원소 별명이 할로겐족이라고 그래요. 할론족이라고도 합니다. 할로겐족, 할론족. 그리고 보통 각 분단이 1분단은 1족, 2분단은 2족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은 원소 이름을 붙여서 1분단을 수소족, 2분단을 빼막하니까 베릴륨족, 3분단은 3족은 3비알이니까 붕소족, 4는 탄소족, 5질인 5분단은 질소가 앞이니까 질소족, 6분단은 육산황, 산소황 이러니까 산소족 이렇게도 부르고요. 7분단을 7족은 불소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할로겐족 또는 할론족이라고 부릅니다.
팔분단은 팔헬레아, 헬륨족 또는 그냥 영족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7분단에 한번 보시면요. 불소, 염소, 서열 막강하죠. 초사이언 우주 최강 손오공동 물리치는 불소입니다. 우주 최강 원소죠. 이런 것들은 어떤 성질이에요? 무조건 조폭이죠. 두드러 패죠. 전자 뺐죠. 살벌하죠. 산소가 달라붙어서 노무집 가가지고 전자 뺏어 먹고 산화시키는 것을 산화됐네. 이렇게 말하고 급격하게 산화를 시키면 연소되었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못지 않죠. 불소가 가서 붙어 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무협지 이야기라면 전설에 등장하는 3000년 전에 무공을 창시한 무림의 조사님께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출타를 하셨는데 탄화수소를 옆에 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소니 뭐니 아무것도 없을 때 메탄으로 되어 있다면 천연가스로서 불 붙이면은 집에 가스를 있어서 불태우는 밥해 먹는 국 끓여 먹는 메탄가스 천연가스인데요. 연소가 된다는 거죠.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그런데 불소가 결합이 되어 있다? 메탄이 아니고 CH3하면서 불소가 붙어 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현실에서 처음 뵙는 거예요. 이 산소조차도. 가서 산화시키려고 연소시키려고 가서 보니까 책에서만 배웠던 내가 한참 무공 연습을 했는데 무공 책의 제일 앞장에 이 무공은 불소라는 조사님께서 창시하신 무공입니다. 조사님을 처음 뵈니까 산소가 가면 뭐라 그러냐면 조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오지 산화작용을 못해요. 따라서 탄화수소류 종류의 불소, 염소 이런 조폭들이 질비하게 붙어있는 물질을 만나면은 산화가 안 됩니다. 연소가 안 되는 거죠.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로 된 것들은 공기보다도 물론 무겁지만 이런 것들을 화재 현장에 뿌려놓으면 화재는 연소가 되는 것이고 산화작용인데요. 산소가 다 도망가죠. 연소될 수가 없어요. 할로겐 화합물이고 이게 할로겐 소화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불 끄는데 이걸 뿌리면 할로겐 소화기인데 이건 또 독특한 성질이 있어서 증발도 잘 되고 열도 잘 흡수하고 또 압축해서 조금만 좀 달래주면 또 액체로 금방 됐다가 흔히 말하는 프레온입니다. 프레온 냉매. 냉동기 속에 사용하면 프레온 냉매라고 부르는데 통에 넣어가지고 고압으로 분칠해서 화재 현장에 뿌리면 불도 타지도 않고 불 확 꺼버리죠. 산소한테 딱 비끼죠. 비껴라 전설이 나가신다 하고 산소 물리치죠.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아주 탁월한 소화기가 되겠죠. 물론 밀폐된 장소에 문 꽉 닫아놓고 사람 못 도망가게 사람도 있는데 불난전지에서 같이 뿌리면은 불도 꺼지고 같이 사람도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수와 같은 거 이런 방법을 쓸 때는 반드시 방화 구역 내에 밀폐하기 전에 차단하기 전에 사람이 있는 점지 대피하고 경보 울리고 대피시키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탄소가 2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잔뜩 수소가 붙어 있다. 이리 수소가 붙어 있는 것을 다 떼어내고 모두 떼어내고 붙일 수도 있고 하나만 떼고 붙일 수도 있고 2개 떼고 붙일 수도 있고 3개 떼고 할 수도 있고 불소나 염소 등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탄소가 몇 개 남아있는지 모르고요. 나중에 다 떼고 나면 불소가 몇 개 남아있는지 모르고 염소가 몇 개, 브롬이 몇 개, 뭐 이런 거 등등이 개수가 불분명할 거예요. 그렇겠죠? 따라서 탄소 남아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숫자 쓰고요. 불소가 남아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숫자 쓰고요. 염소나 브롬 숫자 각각 써서 결합되어 있는 모양을 보고 할론 소화기 해서 번호를 표시하는데 할론 소화기 숫자로 표시하는 넘버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분자식의 모양이 되겠죠. 자, 이처럼 탄화수소의 할로겐화라고 하는 것은 메탄이나 에탄 같은 구조 탄화수소류에 수소 붙어있던 자리에 질적 원소 할로겐족이라고도 하는데 할로겐족이 불소, 염소 뭐 등등 브롬 이런 것 등등에 해당되죠. 불연부, 7불연부이니까 이렇게 치환, 위치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수소 저리 가봐. 내가 네 자리에 앉을게. 위치 교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성질, 왜? 구조가 기름, 탄화수소하고 성질이 똑같아. 기름처럼 매끌매끌합니다. 또 낮은 온도에서 증발해도 쉬워요. 기름과 유사하지만 불연성, 타지 않는 이유는 왜요? 전설의 조폭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하고 거의 같은 동급이거나 더 센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형제지간에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세계에서는. 비폭발성, 타지 않으니까 폭발하지 않고 공기보다도 다 무겁다. 어떤 성질이죠? 타지 않고 폭발도 되지 않고 공기보다 무거워서 깔아앉고 그러면은 화재 현장에 뿌려놓으면 화재 현장을 덮게 되는 효과가 되죠. 그리고 기름하고 같기 때문에 윤활유하고도 잘 섞여서 압축기 속으로 잘 통과도 되고요. 냉동기에서는 냉매 프레온으로 쓰이는 프레온이 이 탄화수소를 활용한 화합물이고요. 소화할 때, 불 끌 때는 소화기에서는 할론 소화약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연소 및 소화편의 소화기 종료할 때 그냥 남바로 표시하는 방법, 할론 소화약제 표시하는 방법까지만 유효물에서 알면 되고 냉동 공부하시는 분은 냉매 번호 붙이는 방법이 소화약제 번호 붙이는 방법과 약간 달라요. 똑같은 구조의 분자라고 그래도. 자, 그 다음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제가 방금 백칠판 펼쳐서 설명한 것이죠. 이 메탄이 있던 자리에 수소를 하나 떼내고 염소를 위치 교환해서 붙였다.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거 탄소 하나, 수소 3개, 그리고 수소 하나 떨어진 자리에 염소가 붙었다. 이렇게 되겠죠. CH3는 메탄이 수소 하나 떨어져서 띨띨한 메탄이 돼서 메틸이라고 하고 요것은 염소니까 소자 띄고 화를 붙여서 염화메틸이라고도 하고 염화메틸 또는 영어로 읽으면 뭐냐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하고 염소는 클로라이드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메틸 클로라이드 그렇게 읽거나 염화메틸 거꾸로 읽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염화메틸은 할론 소화약제 번호가 여기 나와 있죠. 탄소 개수, 그 다음에 불, 염, 부 개수 순서대로 그냥 붙어있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제일 끝에 0자로 떨어지면 0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있는 수소를 떼어내고 Cl을 붙였다. 그러면은 탄소 하나, 수소 3개, 염소 하나. 읽을 때는 염화메틸, 염소하고 화학적으로 결합된 소자 띈다고 그랬죠. 메틸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번호로 나타내면 소화약제에서는 할론 다시 탄소 한 개죠. 그 다음 불염부이니까 불 순서대로 써요. 염, 부 불수 하나도 없죠. 0 염소 한 개 브롬 빵 젤로 끝에는 생략해도 된다 이거예요. 할론 1010 또는 할론 101 그 다음에 이 탄화수소류 종류에서 만약에 수소를 다 떼내고 이 자리에 다 염소를 다 붙였다 4개를 그러면은 CCl4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소 읽어줄 것도 없어요. 그냥 탄소에 염소가 4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염소가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 사염화탄소가 됩니다. 사염화탄소. 그럼 어떻게 번호가 될까요? 할론, 탄소, 불, 염, 부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데 탄소 하나 남아있죠. 1, 불소는 안 붙어있죠. 0, 염소 4개 붙어있죠. 4, 브롬은 하나도 없죠. 0, 할론 1040 또는 0 떼고 104 이렇게 번호를 붙여도 된다는 것이죠.